자, 2단원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분을 좀 볼 텐데, 그 중에 이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좀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얘는 관계까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는데, 2차 방정식 뭘 구하는 거였냐면, 해를 구하고, 해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근을 가지고 판별식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에 관련된 공식을 배우고, 그리고 개수에 따라서 켤레근을 갖는 것까지 한 게 2차 방정식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2차식이 쓰여 있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쓰여 있고, 방정식이 되려면 이렇게 는 0꼴로 해서 a가 0이 아닐 때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다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2차 함수하고 연관을 지을 거야. 2차 함수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구해 줬었거든요.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에 대한 개념을 거의 다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영상 지금 아직 안 올렸는데 그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도 있고 완전 제곱 c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여기에 포인트가 될 거고, 근데 결론은 다 뭐가 될 거냐면 여기에 결론은 다 2차 방정식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다가 쓸 거예요. 단지 그거를 함수화 시켜주는 거고, 함수화 시켜주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함수하면 뭐냐면 그래프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2차 함수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얘네들의 그래프 개형이나 어떤 모양이지만은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건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 대칭축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수상뿐만 아니라 수투에서도 계속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는 이거예요. 이제 함수라고 했으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는 0하고 는 y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얘는 똑같으니까 그냥 둘 거고요. 얘가 뭐냐면 y는 0이에요. 자, 요거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얘가 x축과 관계예요. x축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방정식이 되는 건데, 얘가 y는 0이 다른 말로 하면은 얘가 x축이거든요. 얘가 x축. 그럼 x축하고 2차 함수하고의 만나는 점을 가지고 방정식화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즉, 우리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여기 a 양수라고 쓸게요. 그럼 2차 함수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이라고 하는 것, 즉 y는 0이라고 하는 게 직선의 관계예요. 이게 x축이거든요. 좀 삐딱하네요. 근데 얘네 둘이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는 교점이 두 개라고 하는 거고, 방정식에서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실근이 두 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큰 차이 없죠. 뭐 그냥 되게 거창하게 말한 것 같지만 큰 차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접해.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얘기했을 때는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게 2차 함수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방정식에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 중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이런 것까지 다 연관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2차 함수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 또는 2차 함수에서는 교점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수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방정식에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고요. 이걸 표로 그려줄 거예요. 표로 그려볼게요. 자, 내가 뭐에 관련된 걸로 할 거냐면은 얘네를 정리하면은 표예요, 표. 이거는 판별식을 제일 위에 쓸 거예요. 판별식 D.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D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도 그려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정식과의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방정식을 써보면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중근. 간단하게 쓸게요.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2차 방정식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서의 관계. 함수에서는 얘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 뺄게요. 그 다음에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그 다음에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위로 올라가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 자 A가 양수인 것만 할게요.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인 거니까 이렇게 생겨서 두 근. 그 다음에 얘는 접할 거니까 한 근. 그 다음에 얘는 만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 교점은 얘는 2개. 얘는 1개. 얘는 0개.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뭐냐면은 2차 함수에서의 x축과의 관계를 얘기를 한 게 요거를 표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여기에 서로 관계를 좀 알아내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결론은 뭐 갖고 물어보는 거냐면은 2차 함수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가 판별식을 뭘 쓸 건지 또는 교점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접한다라고 하면은 판별식을 쓰란 얘기가 는 0으로 판별식이 는 0이다 라는 쓰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거에 관계냐면은 y는 0 즉 x축이라고 하는 직선이에요. 직선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두 번째 내용은 직선을 y는 0이라고 하는 x축 제외하고 또 다른 직선을 그려서 그 직선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크게 달라지는 건 사실은 없어요. 2번이고요.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 자, 직선도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 그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직선은 이렇게 쓸게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서 m은 기울기, n은 y절편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얘네 둘과의 이제 만나는 교점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얘를 이제 방정식화 시킬 수도 있겠죠. 얘는 둘 다 어차피 y는 꼴이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mx 플러스 n과 같다라고 놓을 수 있고요. 넘어가면서 방정식처럼 만들면 이렇게 되더라. 바로 정리할게요. c-n은 0꼴로 해서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2차 방정식으로 다시 만들어낸 거고요. 2차 방정식 하면 다시 뭐야? 이 표랑 사실은 아주 똑같은 거죠. 근데 그림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꿀 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바꾸면 되냐면 y는 mx 플러스 n과의 위치 관계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들어 줄게요. 이것도 표로 하는 게 좋겠죠? 지우기가 싫어서 지울게요. 다시 표 하나 더 만드세요. 두 번째 칸에다가. 자, 거기에 판별식 똑같이 쓸 거고요. 자, 여기는 가로치고 직선과 위치 관계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판별식하고 같이 연관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얘네 둘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는 자, m도 여기 넣읍시다. 양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은 이렇게 만들 거야.
그 다음 한 점은 접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교점의 개수는 마찬가지 2개, 1개, 0개가 될 거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면 될 건데 마지막 한 줄에는 뭘 쓰면 되냐면 그래서 요거예요.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의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실근의 개수예요. 실근의 개수라고 하고 그냥 한 줄에 쓰세요. 여기 2, 1, 0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될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문제 보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나중에는 이 그래프가 바뀌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 또 2차 함수에 절대값 붙인 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절대값 붙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직선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여기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로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고, 마지막 세 번째를 좀 볼게요. 세 번째는 문제 유형이기는 해요. 얘는 뭐부터 할까?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 이렇게 해볼까? 이거 오늘 테스트 보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서 다시 다뤄줄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에요. 얘가 왜 여기서 나오냐면은 함수화 시켜서 문제를 접근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다뤄보더라. 물론 a는 양수 또. 그 다음에 내가 fx라고 하면 그 fx는 얘예요.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 생각하면 돼요. 두 근에 관련된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판별식 여기다 쓸까요? 여기에서 그럼 다뤄야 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판별식하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 가지로 설명도 해줄게요.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근의 합은 양수.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될 거야. 이거를 이제 함수 표현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생각해봐. y는 fx가 있어. 근데 아래로 볼록인 거야.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은 x축과의 교점이야. 이렇게. 근데 두 근이 양수니까 y축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알파, 뭐 베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나는 이걸 말고 다른 표현을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동일하게 쓸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는 이거 여기 빨간 색깔은 다르게 쓰면 돼요. 요거는 동일할 거고 여기서는 F0의 부호를 따질 거예요. F0은 어디냐면은 여기에 0을 대입하면 이거의 Y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양수다. 이걸 쓸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 양수가 될 거다. 대칭축이 어디냐면 여기죠. 대칭축이 양수가 될 거다 라고 해서 하얀 색깔로 해서 공통범위를 구하나 밑에 있는 빨간 색깔로 해서 공통범위를 구하나 해는 똑같이 나올 거다. 요거.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두 근의 합은 음수,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함수로 얘도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fx고 x축, 그 다음에 음수가 되려면 y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더라. 따라서 이거 갖고 찾으려면은 마찬가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동일하고요. f0의 값은 얘도
양수가 될 거고, 대칭축이 음수다 이거예요. 대칭축 구하는 방법은 알 수 있을 거니까 요거 해주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두근의 보호만 얘기할게요. 두근의 보호. 두근의 보호가 다를 때. 그럼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판별식은 안 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쓰지 말고 한번 이해만 할게요. 이따가. 자, 얘는 뭐만 하면 되냐면 두근의 곱이 음수이다만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함수화 시켜주면 얘는 물론 뭐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거든요. 부호가 다를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왜? 대칭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서 따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이건 알아요. F형이 음수라는 거 아는데 얘는 풀이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 풀이 방법은 얘로 알면 될 거고, 판별식이 안 쓰는 이유는 여기다가 쓰고, 안 써도 돼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판별식을 하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야. 그럼 우리 아래로 볼록인 거니까 a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c의 부호는 무슨 수냐면 음수예요. 음수.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게 되면 이 수는 항상 무슨 수가 될 거냐면 플러스가 나와서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판별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판별식을 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떨 땐 빼고 어떨 땐 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두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은 판별식 다 해보라고 얘기는 해요. 물론 여기서 판별식을 하면 항상 성립하는 해가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안 써도 된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건데 함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그냥 네 번째로 안 하고 근의 분리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해놓은 게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요. 수원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는 근의 분리보다는 위치 판별이에요. 이거는 저렇게 쓰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함수로 조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얘는 첫 번째 이거 또 식을 하나 쓰고 하자. 자, 여기에 첫 번째가 두 근이 P 사이에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두 근이라는 말 때문에 판별식을 같이 써야 될 거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사실은 크다가 될 거죠. 두 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사이에 있어야 될 거니까 얘는 함수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래로 블록이 될 거고 얘가 x축이 될 거라서 여기에 두 근이 있을 때 p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fp의 값을 대입하면 음수가 나와야 된다. 요거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p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함수값을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근의 합과 곱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이 p보다 클 때 그럼 마찬가지 여기에는 사실 이제 등호가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두 근이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p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p가 왼쪽에 있어야지만이 두 근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fp의 부호예요. f는 아까 전에 똑같아요. 이게 fx가 되는 거고 p를 대입하게 되면 부호가 양수가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 여기 있거든요. 얘는 p보다 어떻다?
크다. 이거 꼭 생각해 줘야 돼요. 요거. 세 번째는 사실 두 근이 P보다 작다인데 요거의 반대로 생각해 주면 돼요. 두 근이가 아니라 미안해요. 두 근이 P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줄 거고, 마찬가지 함수로 생각하면 P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FP가 똑같이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또 대칭축이 P보다 작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많이들 실수를 하기 때문에 뭐 고1 과정에서는 이 내용이 많이 다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고1 가면 요거 많이 내용이 좀 사용될 거기 때문에 참고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절대값 관련된 거는 지난 시간에 좀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빼고 최대 최소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대표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두 번째 시간에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개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함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게 여기에 문제가 될 거고, 자, 사실 여기에 결론은 선생님 뭐 내리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래프예요. 나중에 선생님하고 수2까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수2에도 최대 최소 구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릴 줄만 알면 최대 최소 구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 물론 활용하는 문제들은 있어. 도형에서 변형을 낸다든지 또는 반복되는 식이 나와서 치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특정한 x의 범위를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게 조금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뀌긴 할 텐데, 결론은 그 그래프만 정확하게만 잘 그려주면 최대값, 최소값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 우리 그래프 그리기 쉽게 하려면은 어떤 꼴로 바꿔주는 게 쉬워? 완전 제곱식꼴 괜찮아요? 꼭지점에 좌표가 나오고 대칭축이 나오도록.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 A가 양수여서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의 좌표는 여기가 M, 그 다음에 여기는 N이 나온 거야.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는데 이 그래프만 보고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잘못 들었죠? 네. 이거 최대값, 있죠? 여기가 최대값이죠? 아니죠. 이거 계속 커지는 거죠. 최대값은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 라지 M이라고 할게요. 최대값은 없다라고 하고, 최소값은 존재해. 언제? 헷갈리겠지만 이건 최소값의 소문자 M이에요. 최소값은 N일 때 최소값이다. 그래프 그리고 우리가 이거 보고 찾은 거예요. 물론 숫자로 나오면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둘 다 나오게 하려면 뭐가 있으면 확실해? X의 범위가 있으면 확실히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더라. 근데 또 애매하게 이런 것은 안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자, 1일 때 4가 된 거고, 선생님 좀 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정확하게 그리려면 물론 뭐 X축이 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Y축이 좀 필요로 하겠죠.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4다. 이게 정확한 그래프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리면서 여러분한테 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라고 하는지, 그쵸? 근데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근데 X의 범위가 이렇게 된 거야.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다 구해보래요. 그러면 2는 어딨냐면 이제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라는 건 여기에요. 2가 여기 있는 거고,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뚫려 있을 거고요. 5는 어딘가에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5라고 할게요. 그러면 5를 대입하면 값을 구할 수는 있어. 5 대입하면은 16 플러스 4라서 여기가 20이 될 거야.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게 뭐냐면 범위 내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정확한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20이라고 하면 돼. 하지만 이거의 최소값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이렇게 뚫려 있으면 최소값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수투에서는 이걸 정의를 내려줄 거야. 그때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2를 대입하면 선생님 5 아닌가요? 5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등호가 없으니까 2는 아니고 5보다는 조금 클 건데 얼마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대값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범위가 있는데 모두 다 등호가 있으면 최대 최소를 무조건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없다 하더라도 최대값은 구하고 최소값은 못 구할 수도 있더라. 물론 다 구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범위를 바꿨어. 어떤 범위로 바꿀 거냐면 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해보래. 그럼 0일 때는 얼마냐면 얘가 똑같이 5예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그대로 20인데 최소값은 봐봐. 여기가 최소값이 아니라 어디가? 1일 때. 즉 4가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범위가 좀 이상한다 하더라도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내가 눈으로 직접 찾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확인하면 되냐면은 범위로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를 다 구했어. 근데 얘가 특별한 유형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반복되는 식이 나와. 혹시 우리 선생님이 그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설명할 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정식이 아니라 인수분해 설명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인수분해 설명할 때 내가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공통인수로 인수분해하는 거, 두 번째는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세 번째가 치환을 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반복되는 식이 나와서 치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식이 있으면 뭐 해라? 치환하는 거다. 자,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자, 치환은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식이 이거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x. 이때 x가 0하고 3 사이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반복되는 식이 있어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t로 치환할 거예요. t로 치환하면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범위를 고민해야 돼. 범위. 왜? x의 범위였는데 t로 바꿀 거니까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돼. y는 t제곱 마이너스 4t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거라서 t의 범위로 x의 범위가 아니라 t의 범위로 바꿔주려고 얘를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t가 이거거든. 그러면 밑줄 치고 있는 좌변에 해당하는 값의 최대 최소가 결국에는 t의 범위가 될 거란 얘기랑 똑같더라. 그러면 얘는 아르로 블록이 될 거고, 마찬가지 여기는 x가 1일 때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범위는 0부터래. 그럼 0은 여기 있을 거고 3은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 그릴 때도 0이랑 1이랑은 좀 가까우니까 좀 가깝게, 3이랑은 좀 더 머니까 멀리 그려주면은 그래프가 좀 더 정확하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사실 0 집어넣어도 돼요. 0 집어넣으면 0인 거고, 3 집어넣으면은 9 빼기 6이라서 여기가 3이네요. 따라서 t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y는 t-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중에서 최소값은, 자, 이걸 그래프로 떠올리면 돼. 얘는 아래로 블록인 거고 마이너스 4야. 그런데 2일 때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 아, t가 2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 구할 수 있다.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럼 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제 t에 대해서. 자, y는 t-1의 제곱 맞나?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자, R으로 블록이 될 거고, t가 2일 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t의 범위는 어딨니? 마이너스 1부터야. 그럼 마이너스 1이랑은 얘랑 3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 어디까지? 3까지? 그럼 3은 여기 옆에 있는 거야. 이렇게 1 차이. 그래서 요 그래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커지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최대값 5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t가 2일 때 얘가 제일 작죠?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근데 하나 더만 할게요. 하나 더 할게. 그때 x값을 구하는 거야.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5인 거고, t가 2일 때가 마이너스 4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이제 1로.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려면은,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최대값이 5가 나온다는 얘기고, t가 2란 얘기는 얘가 2 나오는 것은 어디냐면은, 여기 2가 나오는 어딘가에 값이 있을 거예요. 넘어가서, 좀 숫자가 더럽네요. 1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좀 더러운데,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다. 원래 뿔만데 그 중에서 음수 쪽 말고 양수 쪽에서 나올 거라서 2가 여기 있거든요. 는 2 해가지고 요거 x값 구해주면 돼요. 나는 바로 찾은 거예요. 계산. 넘어가서 3 되고 제곱근 만들고 1 넘어가서 1 뿔마 루트 3인데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고 플러스가 된 거라서 이렇게 찾아준 건데, 어쨌든 결론은 x가 얼마인지까지 찾아주는 게 원칙적으로 최대치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최대치수 중에서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울 것 같고, 치환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 요것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최대치수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건 뭐냐면 활용, 도형 파트예요. 도형은 내가 미지수로 길이를 잡아갖고 최대치수를 해주는 거고, 나의 이제 그 x를 잡았을 때 그 x의 범위를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될 거야. 길이를 잡으면, 예를 들어 도형인데 길이를 잡으면 항상 뭐보다 크겠어? 그래, 길인데 0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0보다 항상 크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그 길이에 맞춰서 그 길이보다 커지지 않도록 작거나 같다를 설정해서 내가 범위 잡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시작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고,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